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구독자 분석을 보니까 보통 나이가 25세에서 45세가 압도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본 주제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네, 결혼이 주제가 맞습니다. 나와 결혼하게 될 사람,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성격이라든지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사주에서는 어떤 오행을 주로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들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주제가 당장 다가올 가까운 미래 일이 아니라 좀 먼 미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약에 기혼자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현재 내 배우자와 얼마나 닮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분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4장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골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골라주시는데요. 번호가 끌어당겨지는 번호가 없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한눈에 갔던 카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매칭이 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 위치라든지 아니면 번호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골라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카드들을 조금 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골라보시고요. 마음의 결정이 끝나신 분들은 이쪽부터 차례대로 리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나 주변 이미지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채널이 타로와 명리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로 사주에서 오행은 어떻게 발달했고 그것에 대한 성향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그분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카드들은요, 다 리딩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스완 카드가 눈에 띕니다. 자, 일단 우아하죠. 백조는 우아함을 상징합니다. 여기 실제로 그레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분은 특유의 고상함과 우아함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차분하게 우아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겠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좀 자존감이 높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유혹에도 좀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겪더라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우당탕탕 어떤 시행착오를 겪기라기보다는 스무스하게 물에서 이렇게 잘 헤엄쳐서 가듯이 유연하게 그런 변화의 환경에 잘 적응하시는 그런 타입의 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카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사실은 이 3장의 카드가
모두 다 뭔가를 보고 관찰한다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되실 그분은 남들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보여져요. Seeing differently. 신선한 관점으로 보고 좀 관찰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도 보면은 그녀는 봅니다. Observe. 관찰하고 perceive, scrutinize. 이게 다 관찰한다는 의미의 단어의 뜻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uniqueness, seeing differently, roles, variations.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다양한 roles, 어떤 역할을 다양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유니크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평을 들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 카드의 또 다른 카드가 디텍티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디텍티브. 이거는 사실 형사라는 뜻이잖아요. 형사는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좀 수집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주변을 좀 탐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인지 저 사람이 범인인지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은퇴했던 강력계 형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서 주변을 좀 탐색하고 유력한 범죄자를 가려낼 때 감이 굉장히 발휘가 된다. 그 영감, 어떤 촉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신 그분은 아마도 남들에게 좀 없는 그런 촉이 좀 발달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영어로 적혀있는 말을 보면요, 실제로 Great powers of observations and intuition,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관찰력과 촉감, 어떤 촉감, 영감 이런 것들의 어떤 커다란 큰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적혀 있어요. 네.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카드도 같이 볼게요. 사실은 Child Magical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사실 이 카드가 말하는 이야기도 이 카드에서 말하는 인투이션하고 약간은 맥락이 같습니다. 이 카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서 상황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럼에서 오는 강함의 카드가 아니고요. 순수한 영혼에서 오는 어린아이 같은 child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에서 오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영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살면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영혼이 맑다, 때묻지 않아서 영혼이 깨끗하고 그렇다. 그래서 어릴 때 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뭔지 물어보면 첫째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을 만약에 자녀를 키우셨거나 아니면 조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부분이 좀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이 맑다. 네, 영혼이 맑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그분이 결혼하게 되는 그분이 이런 좀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어떤 감이 발달한 사람, 그 특유의 힘으로 인생의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여러분과 결혼하게 되실 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카드들은 이야기하고요. 아마도 이 에스크라는 질문하다라는 이 카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은 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은 세상에 좀 궁금한 점, 나와 다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뭔가를 질문하고 알아가는 과정, 이런 걸 좀 즐기는 분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여러분과 영혼의 둘도 없는 단짝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짝이다. 영혼의 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요, forgiveness라는 용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분이 과거에 만났던 분을 아직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말에 보면, 메시지에 보면 과거의 실망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이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놓아주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과거에 좀 만났던 분에게 상처를 받고 그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아직 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기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래 카드를 같이 보면요, compassion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동정심, 연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카드가 주고자 하는 의미는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좀 상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쓰러워하는 대상이 상대방에게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조금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나에게도 좀 잘해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용서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아마도 이분이 과거에 만났던 분에게서 받은 상처를 아직 조금 이렇게 좀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의 카드를 보면요, 시간의 카드는 1이라는 숫자와 함께 one day, 하루, one week, 일주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왔어요. 매달 1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면 7월 1일, 8월 1일 이런 식으로 1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주, 매달의 첫째 주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가 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후 1시도 여러분과 그분과의 어떤 관련성의 키워드로 힌트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이분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지금 시간의 카드도 뭔가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울메이트 카드, 여러분과 그분이 소울메이트다 라고 한다면요, 딱 보고 몇 마디 나눠보고 나면 영혼이 서로 이미 알아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분과 만나면 티키타카가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오라클 카드들로 그분의 성향 같이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제 채널이 타로와 명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로 카드로 알아보는 여러분의 그분의 오행적 특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확보를 했고요. 자, 메이저 카드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 카드, 그리고 절제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검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두 장이 다른 종류의 이 두 장의 카드는요, 다가올 변화,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까지 가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월드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이분이 어떤 상황이 좀 종료가 되고 어떤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그런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운명의 수를 받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변화가 다가오는 시점이다라는 의미고요. 아마도 그 변화로 인해서 이분의 어떤 환경적으로 무언가가, 아니면 만나던 분이 있었다면 그분과 헤어지시거나, 아니면 이분이 하시던 일이 한 단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든다, 좀 변화가 좀 크게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변화의 시점에서 아마도 좀 절제 카드, 이런 변화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분이 우아함과 차분함을 갖고 계신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잘 잡으려고,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마이너 카드에서 나오는 4원소를 기준으로 사주에서 있는 오행,
요소를 같이 접목해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 카드는 이 검 카드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각각 카드에 대해서 마이너 카드들을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검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결단력,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깔끔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냉철하게 일 처리를 좀 하는 그런 면이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나머지 카드들도 사주 오행에 적용되는 마이너 카드들을 좀 뽑아볼게요. 완즈 카드, 지팡이 카드 나왔고요. 검 카드. 지금 현재 이분이 겪고 있는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컵 카드 나왔습니다. 지팡이는 발산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적으로 이분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열정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본인의 일적인 열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시는 그런 어떤 표현을 좀 잘하시는 분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힘든 모습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별을 만약에 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계속 이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이 두 장의 카드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분의 특유의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다. 금의 에너지, 그리고 화의 에너지, 그리고 물 에너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컵의 에너지는요, 물의 에너지였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해주고 포용하고 관대함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분은 토의 에너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약간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 이 성향이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결정을 내리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을 지나서 지금 다가올 변화를 보면요. 운동자 카드가 나왔어요. 운동자 카드라는 거는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을 뭔가 반항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를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뭔가를 행동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이분은 조금 행동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결혼에 방해되는 요소로 한 장을 뽑았을 때 광대 카드가 나왔어요. 광대라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지금 이 여자분이 절벽에서 떨어질까 말까 뭔가 모험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랑, 이분은 결혼은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면이 있겠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성향이 결혼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실 상대방분에 대한 성향, 그리고 특징,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주적 오행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직 이런 분을 주변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복채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격이라든지 주변의 평판 혹은 주변의 이미지 함께 알아보고요. 타로 카드로 사주에서 오행은 어떻게 발달했고 그에 대한 성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들은 좀 리딩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쪽에 무스 카드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딱 봐도 조금 뭔가 우직하면서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만인가요? 일단 우직하면서 믿음직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결혼하게 되실 그분 혹은 지금 기혼자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현재 배우자분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wisdom, 지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어떤 좀 신뢰가 가는 인물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 카드에서 의미하는 캐릭터는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른스럽고 성숙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요. 뿔도 굉장히 커서 진짜 한국에는 좀 없는 동물인 것 같은데요. 좀 오래된 영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스가 조금 나는 다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좀 지그시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뭔가 상황을 읽으려는 모습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실 그분이 좀 무스처럼 상급하게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좀 성숙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읽어낸 다음에 해결책을 떠올린 다음에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또 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분이실 것 같다. 약간 해결사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다. 똑똑하고 실제로 좀 주변 상황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주변에서 문제에 어떤 직면했을 때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스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 뭐랄까요? 건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우직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2번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그분은 좀 건강하고 좀 건장하실 것 같다. 만약에 남성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결혼하게 될 그분이 좀 키가 크고 보통 여자들보다는 좀 키가 큰 신체 조건이 조금 우월할 것 같다. 건강한 느낌. 네. 왜냐면요. 실제로 무스는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한 생존자라는 키워드가 실제로 이 카드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건강하실 것 같다. 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실 그분. 일적으로도 좀 성취해내는 목표를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투지가 좀 강한 분이다라고 합니다. 아래 카드를 보기 전에요. 옆에 카드를 먼저 볼게요. 지금 가십이라는 카드하고 리슨이라는 카드를 좀 묶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listen,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카드 옆에서도 지금 보면 누군가가 가십은 누군가 뒷담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 듣죠. 실제로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가십, 그러니까 누군가 뒷담화를 들어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잘 주목을 하고 경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가십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잘 털어놓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결혼하게 되실 그분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인물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무스 설명드릴 때 주변 상황을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조언을 구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세 장의 카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어떤 단체라든지 모임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이분에게 와서는 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상대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honoring trust라는 trust, 믿음, 신뢰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나에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주변에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성한 어린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너무 어른 같은 이미지라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좀 순수한 면, 어떤 천진난만한 면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면, 순수한 어찌 보면 이 순수한 면이 이분의 또 장점이다, 특기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면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아래 카드를 보면요. 지금 이 카드랑 같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누군가와 헤어지신 것 같아요, 이분이. release라는 게 뭔가를 풀어내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letting go, 뭔가를 마음에서 보내주다. freedom, 자유, 힐링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hesitate, 뭔가 주저하는 카드예요. 뭔가 이렇게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약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아마도 현재 누군가와 이별을 하시고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분이 현재 마음의 힐링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이분에게 들어와도 좀 주저주저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걸 보면요. 화요일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 화요일이라든지 매주 화요일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분이 누군가와 이별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별을 한 데 이유가 이분이 뭔가 상황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만나는 상대방분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좌우지하려고 들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거든요. 컨트롤 이슈가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이 카드도 보면요. relationship patterns라고 해서 연애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분께서 연애하는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컨트롤 이슈, 뭔가를 내가 다 상황을 좌우지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연애인데 이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상황이 알아서 흘러가도록 하게 도라고 하고 있고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패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분이 조금은 본인이 상대방을 좀 좌우지하려고 하는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투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아까 신성한 어린아이 카드와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인투이션이라고 한다면 직감, 어떤 영감, 어떤 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하고요. 에고, 그러니까 이고가 하는 말, 가짜 내가 하는 말 말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 말고 진짜 내 심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이 그냥 상황을 이렇게 좀 읽어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을 읽어내는 그 능력에서 이분의 어떤 감이 좀 발달하셨고 그거에 의존해서 뭔가를 상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 능력이 발달하신 것 같다. 주변에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신뢰를 얻은, 믿음을 얻은, 트러스트, 믿음과 신뢰를 얻은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제 채널이 타로와 명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타로와 명리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오행으로 보는 그분의 성향도 같이 알아볼까 해요. 오행적으로 접근해서 이분의 성향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카드 나왔고요. 또 검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 행맨, 컵카드.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이 두 장의 카드는요. 이분에게 다가올 변화,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을 하기까지 어떤 부분이 방해 요소, 좀 어려운 요소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뽑은 카드예요. 자, 검카드가 일단 두 장이고요. 컵카드가 한 장 나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좀 단호한 분이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냉정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뭔가를 상황을 좀 보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사로운 정에 좀 휘둘리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선택을 해서 결과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검의 타입, 사주에서는 금, 세부치, 어떤 금의 에너지, 조금만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겠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좀 냉정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수용하는, 따뜻하게 남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분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 듣는 이 에너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을 좀 많이 찾아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분 아까 이별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별에 좀 슬퍼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슬픈 상황에 있어서 좀 잠시 연애 휴식기를 갖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분 주변에 누군가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혹시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요? 근데 지금 메이저 카드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이너 카드로 지금 지팡이, 컵, 토, 펜타클, 검 이런 식으로 성향적인 어떤 특징을 카드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카드, 네. 이분은 토의 에너지가 안 보이네요. 일단 이 4장의 카드로만 봤을 때는 토의 에너지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면,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칼같이 결정을 잘 내릴 줄 아는 결단력이 있고요. 그리고 일적으로나 연애에 있어서 뭔가 내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좀 밝은 에너지도 갖고 계신 분이다. 근데 현재 이분이 연애 휴식기를 취하면서 누군가를 좀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가올 변화 보면요. 누군가가 들어오는데요. 이분 인생에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전혀 의외의 인물이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 이분 인생에 들어온 분이 이분과 좀 가치관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좀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분에게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에서 극강의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지금 현재 부족한 면이 없고 행복한 가정 안에 굉장히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현재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 요소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분을 아직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이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결사 노릇을 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최근에 누군가와 헤어졌던 이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나 주변의 이미지 함께 알아보고요. 타로 카드로 사주에서 오행은 어떻게 발달했고 그에 대한 성향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여기 있는 오라클 카드들을 다 리딩을 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슴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사슴을 떠올리면 되게 예쁘고 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사자나 퓨마처럼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코뿔소처럼 커다란 뿔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평화로운 동물, 좀 약간 피스풀? 약간 그런 단어가 좀 떠오르죠. 사슴은 그래서 좀 주변을 살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3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분은 미래의 배우자분 혹은 현재 배우자이실 수도 있고요. 좀 젠틀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변을 잘 챙기지만 좀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지금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힐링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좀 공감 능력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나 동물일수록 좀 머리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맹수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에 속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고 내가 위협을 느끼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 영감, 이런 부분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지 바로 알아차려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실 그 상대방 분도 이런 감, 이런 촉이 좀 발달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옆에 카드들을 보니까 그냥 수동적인 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 두 장의 카드를 좀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좀 겁이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여기 아래처럼 좀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개혁자나 아니면 선구자의 그런 이미지도 같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드를 먼저 보면요. 방해자. 이 카드는 해방자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일단 방해자라는 카드는요. 좀 스스로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좀 높이 평가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스스로 좀 본인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한, 너무 겸손한,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좀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성향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솔리튜드라고 해서 뭔가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가 나왔어요. 쉬면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는 약간 그런 에너지의 카드거든요. 지금 이 해방가라는 카드는 어떤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관념에 대해서 좀 놓아버려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같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새로 나온 것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남들보다 좀 먼저 선도주자처럼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서 오래된 것을 버리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가게끔 하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성향이시다. 이 지금 두 가지의 성향이 같이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좀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는 분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사람들과 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결혼하게 되실 이분이 조용한 소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각하고 쉬고 힐링하는 내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 모임에 어떤 봉사라든지 열심히 좀 참여하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어떤 모임, 동호회 아니면, 근데 꼭 모임이라고 하면 동호회나 어떤 개모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단체 모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같은 직장, 동호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카드와 종합해서 보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조금 너무 낮게 보는, 스스로 너무 겸손함을 갖고 있는 투머치한 겸손함에서 지금 자신의 가치를 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변형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 때문인데요. 이 카드는 she becomes, 그러니까 뭔가가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탈바꿈, 어떤 여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화의 카드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는 아니면 여러분이 이분을 만약에 알고 계신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카드를 좀 보면요, 12라는 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시간 12라는 이 숫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12시간, 12일, 12주 혹은 매달 12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숫자가 12라는 숫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eparation이라는 이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이 누군가와 이별을 하신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과 이별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과 이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slow down, 여기도 잠시 일시정지하고 좀 쉬어라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 유니콘 카드도 보면 flow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두 장의 카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좀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게 그냥 허락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flow라는 게 흐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분에게 좀 컨트롤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장의 카드가 상황을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사슴 카드에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상황을 살피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좀 스스로를 위해서 방어기제가 좀 발달한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연애에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오라클 카드들이 이분에게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분이 이런 성향에서 이렇게 바뀌는 탈바꿈의 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형,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황을 컨트롤하지 말고 좀 흘러가는 대로 둬라라고 변화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 여기에서도 뭔가 내성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
네, 어찌 보면 스스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분에 대한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그 오행적인 성향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스, 지팡이, 그리고 검카드, 컵카드, 와, 펜타클. 오행적 요소를 다 갖춘 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가올 변화, 그리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그 방해 요소에 대한 카드로 이 카드를 뽑았고요. 일단 오행적인 성향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팡이는 발산의 에너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특유의 결단력의 카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이해심이 많은 그런 컵 카드, 물의 에너지죠. 그리고 상황을 조금 쉼표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참을성 혹은 뭔가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 모든 토의 에너지를 두루두루 다 갖추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일 처리가 좀 깔끔하게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좀 뒤를 쳐다보면서 좀 미련을 가지면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깔끔하게 아주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열정을 한번 쏟을 만한 곳이 한번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실 그럴 열정력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약간 지금 이 세퍼레이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5번 펜타클 카드는 좀 힘든 연애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과거에 대한 회상, 누군가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떠올리는,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과거에 나와 좀 행복한 시기를 같이 보낸 사람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분이 다가올 미래에 누군가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합니다. 다가올 변화. 만약에 여러분과 이분이 아직 뭔가 안면식이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근데 아까 커뮤니티 카드가 나왔잖아요. 모임에 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주변에 전혀 좀 평범했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해프닝,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 이 카드 안에 나온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데 어떤 부분이 방해 요소가 되느냐, 이분이 좀 싱글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는 분인 것 같다. 아까 지금 여기 고립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뭔가 나만의 장소에서 좀 힐링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이분은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만의 성스러운, 나만의 장소에서 조용히 뭔가를 좀 쉬면서 심사숙고하면서 힐링의 에너지를 그런 방법으로 얻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요. 이분이 지금 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태이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만약에 상대방 분의 이미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집순이 집돌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는 화려한 솔로의 모습,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결혼을 하면 나만의 시간을 좀 방해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상대방 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아직 이런 분을 안 만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복채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사람 혹은 기혼자분께서 만약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나와 결혼한 사람, 배우자분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인지, 성격, 그리고 주변 이미지, 그리고 타로 카드로 알아보는 사주에서의 오행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향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오라클 카드들로 어떤 성격이라든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트 스테이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테이그는요, 하얀 숫사슴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프로텍터,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네요. 이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되실 분은 리더십에 있어서 좀 속한 단체, 그러니까 이분이 속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발한 성격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뛰어들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집단 내에서 본인이 속히는 집단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 어찌 보면 좀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체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겠다. 이 카드가 사실 변화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부분이 좀 강한 분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성향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큰 장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숫사슴이다 보니까 좀 남성의 에너지, 마스큘런 에너지가 좀 강한 그런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남성적인 에너지가 좀 강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약간 어떤 단체의 회장, 아니면 보호자, 아빠에 대한 이미지,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데요. 여기 신기하게 또 아버지, 파더 카드가 나왔어요. 같이 나온 김에 이 두 장의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프린스와 파더. 일단 프린스라고 하면 우리가 왕자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분은 주변에 본인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넓은 마음과 배려심으로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좀 많이 따르고요. 어찌 보면 좀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데 그 아우르는 힘이 좀 폭력적인 아니면 좀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따뜻한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가 좀 강한 분이다. 이성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결혼하게 될 사람, 이성에 대한 걸 보고 있잖아요. 이성관계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꽃을 등 뒤에 이렇게 좀 숨기고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약간 로맨티스트 같은 면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파더 카드를 보면요. 아빠라는 이미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가족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잘 챙기고 상황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 강한 모습,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사람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분은 이런 따뜻한 리더십으로 주변에 인정을 받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인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주변에 이런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분은 리더로서 좀 주목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상상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아까 변화의 상황을 좀 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변화의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뭔가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상상력, 독창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캐릭터가 있는 분일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아마도 이 이매지네이션이라는 이 카드는 제 생각에는 이 변화에 대한 키워드와 좀 뭔가가 맥락이 서로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의 카드를 보면은 9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9일, 9주, 아니면 9일마다, 9주마다. 근데 이렇게 밤에 달이 좀 뜬 걸 보면은 아마도 밤 9시가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 시간의 카드가 말하는 게 무언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분이 솔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끝나고 아마 여러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분은 좀 친절한 면이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고 아빠같이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따뜻한 에너지가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친절함이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카드도 지금 보면 친절함에 간단한 행동, 어떤 행위,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절함에 대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여러분과 뭔가 만나게 될 때 친절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친절함을 베풀었는데 그게 스파크가 돼서 뭔가 사랑에 빠진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을 하다가 아니면 두 분이서 봉사를 하시다가 만나게 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은 좀 굉장히 성숙된 마인드로 배우자를 고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오라클 카드가 전 처음 뽑아보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몽환적이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파트너십이라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 배우자 분을 고를 때 나와 동등한 팀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좀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어떤 아빠로서의 역할, 그런 이미지도 있는 분이지만 배우자를 나보다 좀 낮게 보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느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한 팀으로서 좀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는 이런 좀 배우자에 대해서 좀 성숙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이 카드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 카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카드는요,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여러분에게 사랑이 온다라는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여러분에게 로맨스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혹시 알고 계셨다, 이분에 대한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이런 환상적인 한 팀의 파트너로 여러분이 좀 끌어당기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알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떠올리시면서 이분과 여러분의 어떤 행복한 미래를 반복적으로 좋은 결말로 상상하시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채널이 타로와 명리 채널이기 때문에 사주 오행, 타로 카드로 보는 사주에서 오행, 그 오행적 성향 같이 알아볼게요. 펜타클, 토의 에너지,
그리고 마법사 카드, 메이저 카드죠.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지팡이 카드 나왔고요.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랑을 열심히 발산하는 에너지, 그리고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이 두 장의 다른 종류의 카드는요, 이분에게 다가올 변화,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분은 차분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아니면 일할 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상황에 임하는 그런 분이시겠다. 조용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분이시겠다 라고 보여져요. 마법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분은 마음만 따뜻한 분이 아니라 외모도 준수하실 것 같고요. 주변의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좀 있는 분일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희망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 카드는 희망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있어서 이분에게는 이분이 금전적인 힘듦이 있었나요? 여기선 지금 보이지 않는데 금전적인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상황이 좀 만약에 좀 불안정했다면 상황이 안정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카드와 이 카드 때문에 오라클 카드 다 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메이저 카드로 이분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이너 카드들을 통해서 사주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컵 카드라든지 이런 다른 마이너 카드들을 좀 뽑아 볼게요. 한 장 뽑았는데 또 메이저 카드여서요. 완즈 카드. 굉장히 열정을 발산하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네요. 토의 에너지죠. 펜타클은 사주에서 토의 에너지고요. 흙이라고 하는 토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문제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득실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변화가 나에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결심이 섰을 때 그때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고요. 그런데 지팡이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열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다.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에 있어서 아낌없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다가올 변화는 아까 봤고요. 이분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사라든지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아서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장이 잦으면요. 규칙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갖고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멀리 출장을 해외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내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분의 입장에서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성을 만날 때 결혼까지 가기까지 조금 안정적인 관계, 약간 이동수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상대방 분에 대한 성향,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분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는 것,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복채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